안녕하세요. 송고대 알뜰보험 운영자 리치앤코 코리아본부 마케팅이사 박병률입니다. 오늘은 어떤 상품 소개나 아니면 어떤 특정 상품 소개나 아니면 어떤 분류된 뭐 어린이 보험이나 암보험이나 아니면 운전자 보험이나 이런 특정 분류의 상품의 소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제가 한 두 번 정도 영상을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지식인가 블로그를 해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다라는 그것도 아니고요. 제가 최근에 가장 이제 작년 초부터 가장 많이 고민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 보험 설계사람 누구나 다 고민을 하셨겠지만, 매일매일 매달 초가 되면, 매달 말이 되면 항상 느끼는 그런 어떤 불안함.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번 달에는 또 어디 가서 계약을 하지? 실적이 좋아도 실적이 낮아도 항상 이거는 고민이 됩니다. 실적이 너무 많이 한 분은 다음 달에도 내가 이렇게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드는 거고, 실적이 너무 없으면 계속 이러면 어떡하지? 하여튼 뭐 이래나 저래나 다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제가 느낀 부분입니다. 뭐 다른 어떤 저보다 더 경험이 많고 또 관리자이시고 또 오래 관리자로서 오랜 경험이 있으신 분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순전히 제 개인적인 경험이고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한 부분인데요.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가망 고객 발굴입니다. 잘하는 사람도 그렇고 못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러니까 매월 어디 가서 어디서 고객을 찾아서 계약을 할까? 무리하게 찾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사람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찾으면 무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고객들이 필요해서 찾으면 좀 무리가 없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블로그나 지식인이나 인스타나 페북이나 최근에 가장 각광받는 유튜브나 이런 식으로 고객들이 먼저 문의해오는 그런 경우는 대부분 상담이 스무스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지은 게 보험설계사 디지털 생존 전략 이렇게 지었어요. 이 디지털 SNS가 사실 어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죠. 원래는 꼬리인 줄 알았는데 몸통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이 오프라인을 완전히 흔들고 있어요. 공주파 광고보다 유튜브 광고가 이제 더 매력이 있는 거죠. 저도 9시 뉴스, 8시 뉴스 안 본 지 꽤 됐습니다. 그만큼 오프라인 광고, 공주파 광고가 많이 퇴색되어 가고 있고, 지금 어르신들 세대가 다 은퇴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사망하게 되면 더더욱 그런 게 더 심해지겠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 성년 전략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고, 오늘 잠시 지금까지 고민한 내용을 짧은 식견이지만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스왑 분석이라고. 스트렝스 강점, 위크니스 약점, opportunity 기회, 그다음에 스트레이트 어떤 위험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일단 그 기존에 오래 하신 분들은 오프라인으로 탄탄한 고객층이 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되게 유리하죠. 어디 비비 언덕도 있고, 또 예전 같았으면 본인이 자주 가는 회사, 어떤 큰 공장인데 한 10,000명, 20,000명이 근무하고 있다. 근데 그쪽 공장에 단체 보험을 관리하는 특정 한 명의 설계사가 있다. 그런 분은 그 공장에 맨날 가가지고 어떤 휴게실이라든지 이렇게 코너를 마련해 놓고 보험 상담을 하면 마르고 닳지 않는 그런 어떤 그 생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시장을 여기 용어로는 직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오래 계신 20년, 30년 하신 분들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강자이신 우리 설계사님들은 이런 게 이제 굉장히 강점이죠, 스트렝스가.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쪽의 강점인데, 온라인이 되었어도 결국 오프라인으로 만나니까 이제 오프라인화 되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렇게 좀 융합적으로 다뤄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위크니스, 코로나. 이거 뭐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특히 이제 오프라인으로 강력하게 영업을 하시든, 특히 이제 만나서 좀 장시간 설명해야 되는 상품 있지 않습니까? 베넷 같은 거.
펀드가 어떻고 수익률이 어떻고 관리가 어떻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요즘 최근에 또 ETF 많이 팔리고 있는데 그런 걸 좀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좀 길게 설명을 해야 돼요. 간단히 뭐 얘기하기가 좀 어렵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 사태는 솔직히 좀 위협이 약점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예. 누구에게나 약점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하는 온라인 쪽은 조금 덜합니다. 왜냐하면 계약 직전까지 전부 다 온라인에서 다 끝내니까 최종적으로 계약을 할 때 만나는 거니까 좀 여기에서는 좀 약간 자유롭죠. 그 다음에 아퍼튜니티 기회. 플랫폼이 이제 등장을 많이 이전에도 이미 했었고 기존 플랫폼도 계속 변화하고 있죠. 예. 뭐 속된 말로 네이버와 유튜브가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상호 서비스를 많이 모방해서 만들기도 하고 예. 그럼으로써 이 보험 설계사로서 이 SNS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되고 아직까지 블로그가 없다 아니면 오래전에 만들었다 근데 안 한다 다시 보셔야 됩니다. 예. 쉽게 고객 발굴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예. 그냥 뭐 나는 기존에 있는 고객에서 몇 년 하다가 말 거다 이런 모르겠는데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여기서 살아남아야 된다 그러면 플랫폼을 무시해서는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위협, 전체에도 위협이죠. 예. 빅테크 기업,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대기업의 소스나 기타 디지털 손보사. 최근에 디지털 손보사들이 만들어졌죠. 네, 여러 군데에서 기존의 손보사들이 디지털 손보사를 만들기도 하고 틈새 시장에 있는 그런 어떤 특화된 보험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는데 사실 빅테크 보험이 이렇게 융합된다는 건 한마디로 좀 단순한 보험들은 다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다이렉트로 자동차 보험처럼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예. 아직도 자동차 보험을 이제 설계사를 통해서 하시는 분이 있고 거의 다이렉트로 하시는 분이 있고 예. 근데 아직도 그 자동차 보험을 다이렉트로 하지 않고 설계사를 통해서 하시는 분은 솔직히 제가 보험 설계사지만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저한테 그 자동차 보험도 하세요라고 이제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대부분 제가 그냥 다이렉트 자동차로 하라고 합니다. 저도 자동차 보험만은 다이렉트로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하면 어차피 더 비싸지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해서요. 그렇게 하는 거고 일단 정리하자면 이렇게 이 네 가지 요소를 생각해서 우리가 생존 전략을 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또 글로도 표현을 많이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예, 그걸 한번 보여드리면 예. 일단 예전에 이 부분을 제가 이건 2021년 1월 24일날 작성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퍼스널 브랜딩 어떻게 하면 퍼스널 브랜딩을 보험 설계사에서 해야 되나 이것도 사실 이제 퍼스널 브랜딩 전문가의 유튜브 방송을 보고 그분 블로그 글도 보고 고민하다가 저도 이제 이렇게 보험 설계사 입장에서 대비하면 어떨까라서 이제 만든 거거든요. 이것도 1월 달에 만든 거네요. 예, 그 다음에 코로나 이거 최근에 가장 만들었습니다. 7월 10일날 만들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썼던 글이 이것도 1월 23일날 만들었는데 보험회사 오프라인 시점의 종말 오프라인 시점이 종말한다는 의미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코로나로 지점이 폐쇄된다면 제가 또 덜컥 위험해서 제가 썼어요. 1월 달에 작년 12월하고 1월 달에 제가 많이 썼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까 제가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글들을 보면 제가 놀라운 게 보통 제 글들이 많아도 한 3,000 뷰? 2,000 뷰 요 정도거든요. 근데 이거는 34,000 조회수가 34,000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일간으로 봐더라도 지금 매일 한 180, 190 이 정도로 조회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월간으로 보자 그러면 월간 6월 달에 5,900, 600, 6,000, 6,000, 6,000 이렇게 됐잖아요. 이때 제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날 첫날 만들 때도 900, 1000까지 가까이 갔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5,000씩 나오고 있는 게 신기해요. 이걸 이 글을
고객이 봤을 리는 별로 없거든요. 예, 그게 좀 신기합니다. 예, 이게 그렇고, 이것도 재택근무가 보편화된 시대의 보험설계사. 예, 재택근무를 해야 될 것 같다. 코로나가 너무 심하다라고 제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또 글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통계를 보면, 이거 34,800. 이걸 또 월간으로 보자 그러면 거의 제가 언제 만들었냐면, 예, 1월 달에 만들었죠. 처음 만들 때 1000이었고, 계속해서 이제 5000, 6000, 5000, 6000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조회가 된다는 게 좀 신기하죠. 예, 신기합니다. 그래서 뭐 내용은 재택근무가 보편화된 상태에서 보험 설계사로서 어떻게 해서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뭐 이런 걸 제가 썼던 글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퍼스널 브랜딩 전문가의 동영상하고 강의를 좀 듣고 제 나름대로 보험 설계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같이 공유하고자 제가 썼던 글이고요. 근데 코로나 이후 보험 영업의 전망과 대체, 요거는 이제 제가 최근에 좀 답답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7월 11일 날에. 예.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제가 언급해놨죠. 보험에서 오프라인 지점의 종말, 보험 설계사분은 보험업 전망, 퍼스널 브랜딩, 오프라인 지점의 종말, 그리고 온라인 지점화, 재택근무 아까 제가 언급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금소프 때문에 보험 유튜버엔 보험 블로거, 보험 블로거와 보험 유튜버의 삶, 뭐 이런 식으로 해놨고,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프라인 지점, 온라인 지점으로 해서 이제 오프라인 지점의 종말, 온라인 지점화 해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저희 지점에 예를 들었어요. 복합이 분명 반대하고 서울버스 이상 취급하지 않고 물품 최소하고 1년 이상 쓰지 않은 문서 자료 폐쇄하고, 이제 우리 생각하는 지점은 이제 뭐 인터넷 팩스가 있어서 인터넷 팩스로 복합기를 없애버리고, 일단 공간을 협소하게 해야 되니까요. 공간을 좀 줄여야 되는 거니까 100% 이제 대면 모바일 성향이죠. 그러니까 프린터도 필요 없겠죠. 물론 계약자, 수익자 다른 프린터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프린터 숫자를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줌으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지식인과 블로그로 활동하고, 지점에 모임은 온라인 카페에서 만난다. 뭐 이런 식으로 제 넷피스에 근거해서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적었냐면, 저도 어디서 들은 말인데, 공간을 바꿔놓으면 사람들의 행동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권력을 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회사의 사무실이나 비치를 할 때 예전에 제일 높은 사람을 제일 뒷자리 감시하는 구조로 공간을 배치했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이 권력을 가지고 공간이 사람의 행동을 지배하거든요. 그래서 지점의 어떤 수평적이고 어떤 자유로운 분위기가 위해서는 룸이 많이 없어지고, 그 룸이 있다면 대부분 어떤 그 고객이 왔을 때 이렇게 상담하는 룸이지 어떤 개인이 가지는 그런 룸이 아니죠. 그래서 공간이 그렇게 딱 정의해 놓으면 이제 이게 행동에 제약을 받는 거죠. 그래서 공간이 권력을 가지며 공간이 사람의 행동을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이런 식으로 실제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공간을 바꿔야 되고, 공간을 바꾸기 위해서는 물품을 최소화해야 되고, 물품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사물함 크기를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지정석이 아닌 자유석으로 이렇게 바꾸고자 하는 생각이 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런 거를 썼어요. 예. 그렇게 해서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이걸 이제 저희가 이렇게 생존 전략을 봤는데, 그럼 앞으로 실전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네이버 지식인이든 블로그에 글을 쓰든, 그 다음에 고객님들이 직접 전화 와서 상담을 하든, 전 보험사 상품에 대해서 상세하게 상품 숙지가 안 돼 있으면 자신 있게 말이 안 나옵니다. 이게 버벅거려요.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이기 때문에 그게 느껴집니다. 자신 있게 얘기해야 돼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상품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화재보험 어디 회사가 좋다. 그리고 그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그 회사가 더 좋다. 이런 게 예를 들어 요식업종에서 이 화재보험만 보자 그러면 주택 화재보험이 있죠. 요식업종의 화재보험이 있죠. 대형 빌딩 쪽의 화재보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공장 중에서도 천막이 있고 이렇게 막 그 어떤 그 건물의 1급, 2급, 3급이 틀려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오로지 100% 천막으로 된 쪽도 있습니다. 천막으로 된 데는 특정 회사밖에 인수를 안 하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디지털 세상에서 그걸 제대로 발휘를 할 수 있어요.
네이버 답변을 달더라도 자신있게 정해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애매모호하게 쓰면 연락이 안 와요. 자신있게 써야 됩니다. 자신있게 쓰려면 잘 알아야 되죠. 안본도 그렇죠? 유사함 어디가 많이 준다. 이거 굉장히 좀 저차원이죠. 유사함 한도를 생각해서 유사함을 가장 많이 줄 수 있는 방향. 그러면 각 회사의 유사함 한도까지 알아야 됩니다. 유사함 한도를 보는 회사. 유사함 한도를 보더라도 나이별로 30세 이하는 뭐 7천, 31세 이상은 6천까지 본다. 어떤 회사는 7천까지 보더라. 그렇게 조합하면 최상의 조합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자세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해 드리는 거는 이런 기준으로 보자고 하면 전속사는 힘들죠. 솔직히 말해서 힘듭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전속사 상품으로 살아남는다? SNS상에서 전속사 상품으로 살아남는다? 어불성설이죠. 물론 전속 전속의 설계사가 아니라 전속 지점장님을 동의는 안 하시겠지만, 뭐 동의를 안 한다 한들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퍼스널 브랜딩. 우리 그냥 한 명의 개인 설계사인데 평범한 무슨 브랜딩까지, 대기업도 아니고, 근데 이게 필요합니다. 더더욱 필요해요. 왜냐하면 진짜 원 오브 댐이잖아요. 원 오브 댐.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아무런 식별이 없어요. 게다가 엄청 잘생기거나 엄청 이쁘면 좀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평범하고 아무것도 없는, 알고 보면 저 같은 사람이죠. 저 같은 사람도 퍼스널 브랜딩을 합니다. 이렇게 생겼어도. 근데 저를 바라보는 게 지금 동영상도 있지만, 제가 써왔던 썸네일이나 제가 써왔던 어떤 이미지, 상품의 글들, 그 상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제가 블로그에 올린 그런 글의 품격,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저를 만들지 않습니까? 부족한 외모는 그런 걸로 메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 차근차근하게 해나가야 됩니다. 퍼스널 브랜딩의 첫 번째는 블로그예요. 블로그는 가장 개인화된 개인화 브랜드 만들기 최적화 수단입니다. 그래서 블로그로 개인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고, 물론 제 생각입니다. 동의 안 할 수 있어요. 블로그로 개인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고, 그 블로그에서 본인이 해왔던 상품 소개 외에도 뭐 맛집 이런 거 말고요. 시랭크가 아직도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나의 블로그에 여러 가지를 하는 거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별로 선호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맨날 저한테 뭐 얼마 줄게요, 좀 올려주세요라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다 컷하고 있는데 아주 교묘하게 올려서 삭제도 못하고 하여튼 좀 힘듭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여하튼 브랜딩 반드시 필요합니다. 브랜딩을 하려면 블로그가 필요하고, 블로그에 본인 소개는 최소한 1년에 2번 정도는 업데이트 해야 됩니다. 업데이트 하려면 더 열심히 해야겠죠. 실적이 없고 쓸 말이 없는데 어떻게 업데이트를 합니까? 그게 기본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로 디지털 하우스죠. 브랜드, 블로그를 기본으로 삼았다고 하면 그 위에 이제 제대로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걸 이제 일종의 디지털 하우스라고 하면, 디지털 하우스를 짓고, 그 다음 디지털 하우스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디지털 하우스가 커지면 어떻게 되죠? 디지털 빌딩이 되겠죠. 빌딩. 하우스에서 빌딩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브랜드를, 개인 브랜드를 블로그로 만들고, 블로그로 활성화시키고, 기업가지로 지식인 영업도 계속 답변을 성실하게 달고, 그 다음에 등급을 신등까지 올리고. 근데 페이스북하고 어차피 인스타는 연결돼 있잖아요. 인스타에 올리면 페이스북에 그대로 또 넘어가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은 어차피 이미지화기 때문에 외모에 자신이 있는 남녀 설계사님들은 되게 유리하죠. 그래서 어떤 이미지, 계속 본 브랜드 이미지를 올릴 수 없으니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좀 다른 걸 섞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험뿐만이 아니라 뭐 먹을 거, 기타 다른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개인화된 그런 빌딩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패널로드 서바이벌. 시간이 다 됐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앤디 그로브가 한 말이거든요. 편집광만이 살아남는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